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개면연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짤랑짤랑,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그래도 조금 많이 풀렸죠? 그죠? 그래도 이 엄동선에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 다 얼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가엾고, 이렇게, 아유, 우리는 행복으로 알아라. 제가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먹고 살려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먹구름 포도청이라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나갈 게 많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림을 잘 이끌어야 가는데, 이 경기까지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구글을 찍을 때, 올해 사고가 아직도 남았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 경인고속도로에서 불난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괜찮으나, 또, 겸연연에 폭발적으로 어디서 사고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항상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겸연연에 이렇게 우리가 구근을 볼 때,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리잖아요, 금리. 우리가 주택을 보면은 부동산이 잘 돌아가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나 부동산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은데, 근데 뭐라도 사서 지출을 좀 막아 보려면 대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부동산 집을 살 때 3% 많아야 4% 신용도에 따라서 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6.5%, 6.7%, 6.85% 거의 7%조에 이렇게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또 우리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수입을 따져서 우리가 안 보면 안 될 수 없잖아요. 다 보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차를 엊그제 하나 바꿔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저도 뭐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야 할부 좀 껴봐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야 금액이 세니까 할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대예요. 야. 우리가 자동차가 거의 처음에는 6, 7%대 아니었나? 네. 그 4%에서 4%에서 네. 4%, 5% 이렇게? 네. 근데 지금 10%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주문했다가 요즘에 차를 사려면 1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높아요, 이율이. 그러면은 할부가 높아. 그래서 취소율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중고를 사기가 쉽긴 한데 중고에도 이율이 너무 세. 네. 그래서 살래도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제갓집에서 붓을 막 하는데 1억 2천 얼마짜리 차를 산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차 사라 그랬더니 막 뛰면서 제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차 애물단지 되겠다? 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애물단지가 되냐고 물어봐요. 나도 몰라. 애물단지 된대. 그리고 남편이 그 차 할부 안 내준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사야 된다고. 차가 비싸잖아. 근데 2달 지나서 차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요즘은 이율도 이율이지만 사업이 안 되잖아. 일이. 그렇죠. 망해버리잖아요. 갑자기. 아. 그래가지고 그 차 샀으면 일 날 뻔했다. 너무 감사하다. 네. 아니 어떻게 실장님들 그걸 미리 아냐.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실장님들이 미리 알아. 차 사면 애물다니까 사지 말라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2달 있다가 차를 샀으면은 지금 어떻게 살 길도 없는데 차를 사서 어떡할 거냐고. 손해가 얼마겠냐고. 그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를 선택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부부지간에도 이혼율이 너무 많고, 부부가 막 싸우니까 또 자식들이 집을 못 나와서 안 달라고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막 깨지는 분위기야. 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 돈 얘기만 하면
눈깔이 탁 째려봐져. 돈이 없으니까. 네. 속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눈이 찢어진다니까, 갑자기.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네. 돈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 두려운 거야. 근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어. 참,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제도 너무, 소중한 목숨들이 많이 앗아갔는데, 진짜, 이 우리나라 그 기운이 있잖아. 그 국군의 기운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럼 이 개면연이라도 웬만하면 나쁜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 큰일 났어. 개면연에도 힘들고 사고 나고 뭐 폭탄 같은 게 들어오고 진짜 물이 또 썰매처럼 물샘물처럼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다 해고 그 다음에 건물이 붕괴되는 둥 뭐 이런 일이 엄청 많아. 셀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 오래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 여름에 장마철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건물이 무슨 물을 먹나 금이 갔나 뭐 이렇게 붕괴되는 것도 막 보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기간차에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정말 이렇게 올 개면연의 가을까지는 무진지하게 모든 걸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보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느낌이 국정 태행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좋은 거는 빨리 좋게 마무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째서 좋은 게 좋게 마무리가 안 되고 나쁘게 이렇게 마무리가 흘려가는 그런 기운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국정이 태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대통령이 탄핵해야 된다. 또 여기저기 다 하잖아요. 개면연에 탄핵 다 돼야 된다. 그죠? 근데 솔직히 대통령은 국왕이잖아요. 따져보면은. 근데 국민의 입설에서 그렇게 나쁜 말을 퍼부었는데 나라가 무엇이 좋겠냐. 그죠? 근데 탄핵감이긴 탄핵감인 것 같아. 그러나 국왕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가운데 피바람이 또 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국민들이 안 다치면 괜찮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엉다웅 싸우고 다치고 막 이제 길가에 다 내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비쳐요. 근데 제가 봐도 피바람이 보인다는 게 보여요. 솔직히. 그리고 뭔가 이게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또 이루어진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큰 무슨 자동차 사고는 탱크 같은 무슨 큰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조짐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유류탱크 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기름? 네. 그런 차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저희는 조금 휘발유를 태워갖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니 좀 그런 차가 있을 때는 진짜 안전거리 유지하든 조심하든 큰 차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좀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물난리 있잖아요. 올해도 개면연에도 물난리가 면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하늘이 무심타 할 정도로 올해는 이민년보다도 더 개면연에 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이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도 연루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네. 정말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이 저렇게 약해갖고는 북한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다시 절대로. 자칫하면은 우리가 북한한테 말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위험한 건물에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위험한 차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조심히 떨어지는 게 좋고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물난리는 당연히 나는 거고, 비바람 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도 정말 힘들고 금리도 너무 비싸고 너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사고가 절대 안 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행 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면연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도 불심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주변을 알아서 챙겨서 먹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율도 정말 급증할 것 같아요. 근데 이혼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모두 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조금 져주고 해결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물결은 셉니다. 물결은 세. 근데 내가 여기서 놀아나면 어떻게 돼?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내가 조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자리에 있다면 물결에 싹 쓸려갈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물결에 쓸려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탄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되는 거고요. 너무 이렇게 구독자들도 막 열이 삐쳐가지고 막 전화하고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그냥 너무 그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라님한테 맡겨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저는 거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하고 제가 좀 가라앉혀요. 왜냐면 잠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보면은 밥만 먹고 할 일 별로 없는 사람 있잖아요. 팔자 좋은 사람들. 거기만 꽂혀 있어요. 근데 우리네 같이 바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없고 언제 사고 났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는 정신이 먼저 중심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너무 그쪽 한쪽으로 꽂히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이율이 비싸고 나라가 어긋난 건 다른 문제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 길에서 잘 빠져나가는 길밖에. 그리고 해년마다 사고 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올해는 좀 더 안 좋은 일이 많을 수 있다. 생각보다 더 빨리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포천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이제 웃음은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하기사 내 속 타는 마음 상대방한테 보여준다 그래서 그 누가 알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방송에서도 맨날 어찌네 저찌네 막 머리 아픈 얘기만 되게 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또 우리 보살님들은 금방 알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돈들이 없어요. 진짜 그래도 여유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돈들이 아예 없어. 내가 잘 벌었던가 싶으면 못 벌고 남편이 벌고 남편이 잘 벌었다 싶으면 또 남편이 못 벌고 그래서 선생님 100만원 200만원도 너무 없습니다. 굿이라도 한번 해서 정성 올리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서 당장 내일 100만원 나갈 게 없고 쌀값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2023년 개면연에는 이제 경제 이익이 전망을 본다면은 참 걱정이 늘어질 정도입니다. 솔직히. 조그만 뭐 초딩, 중딩만 빼고는 어느 정도 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돈이 없다. 전에는 대출도 잘 되고 해서 돈이 팡팡 돌아갔고, 아파트 값도 좀 생각보다 재밌다 보니 그 돈을 좀 돌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요즘은 세금도 너무나 이렇게 많이 물고 막 이러기 때문에 뭐 사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거는 나라님이 다 알아서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는 뭔가 함정에 빠지시 빠져갖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체감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왜냐면, 지금은 어찌나 저찌나지만 아직은 본격화가 안 됐고요. 이제는 이게 물가 상승이 얼마나 많이 오른가는 우리 주부님들이, 아줌마들이 다 알아요. 근데 물가가 상승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얼어버려. 근데도 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이제, 이렇게 물가는 다 오르는 상태야.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그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사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먹고 사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물가가 한없이 올라가. 근데 소비는 별로 없어.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물가가 얼어버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이렇게 물가를 사야만이 되고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환장하잖아요.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을 때려 부시자는 한국이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요? 나라의 살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조금만 빚이 많은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팅해 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다못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이 그래도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거를 좀 줄여주고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단 1%라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상태에서는 나라님이 누군가, 이분은 지금 만 한 살씩 또 줄여가지고 이제 혜택을 더 못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살씩이나 줄여버리면은 국민연금을 아무래도 더 늦게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살에도 막 힘들어가지고 내년부터 국민연금 받는다 하는데 한 살씩 제일 줄여놔. 왜? 나라가 돈이 그만큼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국민연금이 고갈난다, 우리 연금 넣지 말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상이 고갈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 1세를 왜 합니까? 이유가 만 1세를 줄이자. 내년부터. 그거 뭐게요? 국민연금을 1년씩 늦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그만큼 1년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주거나 나라는 조금 움직임이 좋을지 몰라도, 그러면 또 의료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의료보험이 나라에 맞춰서 이렇게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막 조정이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 1세씩 줄이면은 이런저런 거를 우리가 혜택을 훨씬 덜 보게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래도 의료보험 서비스나 국민연금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다만 1년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1%라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곳이 이제는 아예 만 1년을 줄여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갖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후년 막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줄여버리면은 왜 줄이겠어요? 나라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과 돈을 쓸 수 없는 사람 구별이 확실하게 양극화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이 돼버리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근데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쓰구나, 우리는 돈이 있어서 쓰구나, 이렇게 딱 움직여 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기업부터 이제 대기업으로 이렇게 흥행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대기업 우리가 다니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대기업 다녀, 그럼 문제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 버리고 소비는 줄는데 그 대기업이라고 좀 방법이 있습니까? 대기업도 잘못하면 쫓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뭘로 갑니까? 구조조정이 들어가죠. 구조조정. 그러다 보면은 구조조정은 이제 뭔가 자격이 안 되거나 나이를 먹거나 하면 다 강제적으로 잘립니다. 그럼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인원을 딱 줄여버리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생산성이 더 좋아질 확률이 있어서 이익분을 많이 내서 대기업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쌍한 사원들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걸 피눈물 흘리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야 할 사람은 우리 국민밖에 없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세상이 진짜 다 없는 나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실장님들이. 없는 나라로 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이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모두가. 이대 가면은 내년 초부터, 내년은 그래도 있는 사람과 없는 구별이 가지만 이게 계속 여파가 커지면 나중에는 있는 사람도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없는 나라로 이제 극대화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고물고물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요. 아파트는 앞으로도 많이 더 떨어집니다. 더 똥값이 되고요. 아파트 이제는 힘 없었어요. 저는 아파트 몇 채다 했는데 세상에 갑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기감을 느껴요. 내 친구도 막 아파트가 몇 채여가지고 월세가 나와가지고 엄청 이렇게 여유있게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십만 원 갖고도 벌벌 떨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는 일에도 손님이 없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도 상류층이었는데 지금은 중류층도 안 돼.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살 줄 몰랐다 이거지. 왜냐면 명품만 들고 살았는데 지금은 명품을 10개 샀던 게 1개도 못 산대요. 무섭대. 왜? 수입이 없는데 장사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장사가. 근데 우리도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막 이게 느껴져요. 그럼 우리도 괜히 겁이 나요. 겁이 나고 정말 이제 그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모아놨던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버티지만 모아놓지 않고 그때그때 벌고 먹고 살았던 사람은 그때는 정말 아우성이 크고요. 자기 돈 지키기 바쁘지. 전에는 막 친구끼리 빌려 쓰기도 하고 막 땡겨 쓰기도 막 했잖아요. 지금은 자기들도 빌려 쓸 수가 없고 빌려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보면은 어제도 상담을 했지만 야, 맷집이 큰 집이 이렇게 다 터지겠구나. 근심이 돼요, 진심이.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우리 주변을 피부로 더 느끼잖아요. 야, 저 집 무너지겠구나. 집 경매들겠구나. 지금 집 경매 들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선생님 돈 이렇게 매덕 투자할 마음 없냐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뭐 법당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내줄 돈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잔잔하게 신랑을 모셔서 열심히 이렇게 먹고 사는 입장인데 그 돈을 몇 억씩 줄 수 있다는 거는 다 굶어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지간에도 이제 돈 가지고 싸우고 안 보고 난리가 날 거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갖고 싸우고 난리인데 그나마 열심히 살아서 짬뽕짬뽕 모아놓은 사람은 버틸만 해요. 근데 정말 원래부터 없어갖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 살기가 정말 힘들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겸연연애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저 사건 여러 가지 진짜 힘들어질 거고 자 모래알 줍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래알을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모래알을 줍어. 그쵸? 그래도 먹고 살라 치면 하나, 둘, 밤새 이렇게 세야 돼요. 그나마 그거라도 집을 수 있으면 다행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래알이 아니라 흙을 집어야 돼. 흙을 집어줘요? 아니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도가니에 빠져도 도가니에 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나 채무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채무자면 어떻게 나 감옥 갈래. 이렇게 가정 파탄이 이루어질 집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줄로 쓴 게 아니라 폭탄이 이루어질 정도로 가정 파탄 날 사람 되게 많아요. 얼른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다듬으면서 힘을 국민한테 주지 않은 이상은 너무너무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번에 그 10만원짜리 이렇게 행사를 또 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싶었는데 돈이 무서워서 못했는데 가격을 보고 눈물이 나서 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 돈마저도 30만원, 40만원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발 이렇게, 홍수맥이라도 하고 30%라도 하면서 기대를 갖는 거죠. 우리는 내년에 이렇게라도 하면은 좀 나을까 싶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경제 이익이가 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체감을 못 느끼는 사람 많죠?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저기 써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기감을 느끼는데 돈을 쓰겠습니까? 그쵸? 근데 머리 좋는 돈만 이제 사기치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이기감을 넘기려면은 아무리 시간을 빨리 간다 해도 앞으로 3년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3년은 뭐입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는 시기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가야만이. 그리고 뭐 내년에 후년에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바로 모든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3년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 해결을 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정치를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내과를 지나다 보면요, 흐르덕흐르덕 했던 것들이요, 내과에서도 폭풍을 막 일으켜요. 왜? 내과는 그냥 이렇게 물이 흐르륵 내리잖아요. 지금은 내과에 가도 물이 폭풍을 일으킨다고. 왜? 가슴에 분노가 많아. 이래갖고 우리가 뗄감도 없는데 뭐 먹고 살겠느냐. 그나마 국민에게 이제 나라에게 의존했던 게 국민연금 하나였어. 그리고 자, 이번 달 몇 달만 참아봅시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기대를 엄청 하고 살았어요. 없는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50만 60만 나오는 것도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몇 달만 기다리자, 몇 달만 기다리는데 만 일사를 또 눌러버렸어. 그거 왜 그래? 누가 쓰려고 그러는 거야? 줄 돈 줘야 되는데. 그 돈은 나라에서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멀쩡한 사람도 국민연금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솔직히. 왜냐면 국민연금 아니래도 개인연금 넣으면은 그 연금을 다 타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국민연금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 정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우리 없는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게 가장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건데, 그마저 만 1세로 내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내렸겠습니까? 1년 뒤에는 그래도 연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좀 쓰면 되잖아. 왜 자기네가 힘들게 해놓고서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다 넣지 말고 그거를 개인연금 넣었다면은 주나마나 신경 안 써서 타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생각보다 국민연금 많이 넣는 사람들이요? 저도 국민연금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요. 근데 안 넣으면 체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왜냐면 남편이 국민연금이 많이 나오고 저는 개인연금을 많이 넣어요. 근데 국민연금 이까짓 거 갖고 뭐 하겠냐고. 근데 그나마 그게 사람이라는 게 정말 더 늙으면 국민연금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제는 만 1살로 줄였는데 이제는 세월이 막 가. 그러면 만 1살이 아니라 이제 몇 세까지만 주겠다고 나오게 생겼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면 국민과 하고 약속한 거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 둘, 이렇게 국민들하고 약속한 게 다 무너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깔 낳고 진짜, 피눈물 나는 돈 몇 푼 안 되는 거를 왜 1년을 또 늦게 지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죠?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 그 나라님들이? 몇 세부터 이렇게 하면 몇 세 이렇게 주겠다 정해줬잖아요. 정해진 걸 왜 이제 와서 마음대로 일사를 누려갖고 늦게 주겠다는 거야. 그거 사기 아니에요? 국민 사기. 그니까 돈 없어 봐요. 10만 원도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자기들 진짜 탁 불때서 얌얌 밥 먹게 생겼어. 근데 있잖아, 밥그릇 만져, 밥은 고사하고 밥그릇마저 뺏어가겠다는 현상이잖아요, 이거. 그쵸? 죽어라고 불때가지고 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나라에서 밥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밥그릇이라도 갖고 있으면 한 톨이라도 줄 거 아니야. 아예 받지 못하게 밥그릇까지 뺏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못 살겠다고 죽을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고요. 내년에 가면은 진짜 폭탄 터질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파산이죠, 파산. 그쵸? 그러면 없을 때는 진짜 만 원도 엄청 클 텐데,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이 힘든 시기에 나라에서 국민의 그 권리를 빼앗아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도대체가 이렇게 빨리 안정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혜택 받을 걸 다 받고 살아야 되고. 근데 웃겨. 세금은 왜 안 줄여주는 거야? 국민연금은 지들 맘대로 이렇게 하면서 왜 세금은 안 줄여줘? 제발 양도세랑 상속세 줄여줘. 지들이 뭐 했는데 남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재산을 양도세니 상속세니 그렇게 많이 뺏어가? 그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아니 지금 저 윤석열 내려가라 데모할 게 아니라 세금 줄이라고 데모해야 돼. 근데 봐봐, 그 데모도 안 하고 다 착실히 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대요. 팔면 뭐하냐, 남는 게 없대요. 나라에서 다 가져가. 그 웃기죠. 근데 이제는 국민연금 알량한 돈까지 1년 이내 늦게 가져가. 의료보험도 좀 알아서 해줄게.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금액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러면 못 써요. 왜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99석 가진 놈이 한 섬을 탐낸다고. 그거랑 똑같은 결과가 아닌가요, 이게? 그쵸? 아니, 99석 가진 놈이 한 나라를 위해서 30섬, 40섬 내려놔야지. 어떻게, 한 섬을 갖다 미리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운영하는 사람 국민이잖아요.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거야? 다 나랏돈에서 먹고 사는 주제에, 그쪽 불쌍한 노인네들이 받아가는 거잖아, 돈이. 연금은. 국민연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맞아도 1년을 아주 얕게. 그거 봐봐, 떠들어대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팍 해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지네끼리 이런 결과가 나왔다. 법을 딱 정해보면 끝이잖아요. 그죠? 알아먹도 못하면 막 엄청나게 해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놓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다. 응?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돼? 도둑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둑나라. 국민 거 다 훔쳐가는 도둑나라. 그죠? 그래서 제발 패싸움 같은 거 그만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뭔가 이렇게 후하게 한번 줘봐.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한 번도 후하게 주지를 않아. 왜냐면 전에는 그랬잖아요. 건설 경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은행 대출도 이렇게 좋았고 얼마나 나라가 흥했습니까? 이렇게 무슨 감히 어떻게 대통령 내려와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그쵸?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회사 망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세금 많이 내라 난리야. 그 다음에 연금 어쩌고 저쩌고 난리야. 대통령 내려와. 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 다음에 은행돈 만지지 마 이러는데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가 카드가 터지는 거 보면은 다 몇백이 부족해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파산 이익이 오면은 그 사람 인생 끝이잖아요. 정말 거짓골로 살아야 돼요. 파산 이익이 오면. 근데 그마저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라고. 뭔가 은행 돈이라도 조금 빌려주면 파산 안 되게 좀 막고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살아서 또 회복하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다 묶어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야더니 지금 이제 마지막 꼴은 뭐야? 2022년 마지막 꼴은 41살 줄여서 국민연금 빼먹고 의료보험 또 더 내라 하고 지랄이 났어. 나쁜 말로. 나라님이 뭐해. 그쵸? 우리가 높은 나라이면 뭐합니까? 국민들을 사랑해서 국민들이 살기를 다 도와주는 게 공경받을 수 있고 그런 거지. 그쵸? 그러니까 하루 빨리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고요. 내년에는 큰 이제 진짜 일반인들은 큰 이런저런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을 일들이 막 폭탄이 여기저기 막 터져요. 돈 못 먹는 거죠. 경제 이익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더 앞으로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이제 버틸 힘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편할 때는 종교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근데 편하지 않고 괴롭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똑똑똑 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힘을 받으려고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 되고요. 이렇게 살기가 힘들게 해서는 진짜 어느 누구도 살기가 진짜 버거운 세상이니까 우리 나라님은 우리 세상을 바로 잡아서 빨리빨리 제 위치에 갖다 놔야지. 지금
국민연금 만 1살 줄여갖고 1년 늦게 주겠다. 그거 작정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마저 뺏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빨리 그러지 말고 은행이나 좀 풀어놓고 부동산이나 좀 풀어놓고 건설경제 산업계 풀어놔서 세상에 돌아가게 만들어 이치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에 뭘 만든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란 말이에요. 그냥 양도세 소득 양도세 그다음에 상속세 정말 들어 누워 있어야만 그 금액을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양도세가 세니까 부동산을 옮길래도 안 옮겨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옮기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돌죠.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양도세를 좀 줄여주고 해야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팔래도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안 파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거든요. 왜냐면 싸잡아서 종부세까지 내야 되니까 내가 이게 팔아봤자 세금을 더 내게 생겼어. 누가 내?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 한 푼이라도 벌어서 인력이라도 생겨야지 내가 그 돈을 쓰잖아요.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게 되고 이걸로 돈을 얻어서 쓰고 또 돈도 빌려주고 우리도 가서 사먹기도 하고 해야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싹 막아놨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도 진짜 너무 이기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보니까 상반기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힘들어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하반기서부터는 중반기 하반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어찌 보면은 가슴이 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 길을 정말 다 우리나라를 바둑알처럼 다 깨끗이 잘 해나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3년 앞으로 딱 고생하려면 3년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그 안에라도 그래도 피 맺힌 마음을 나라님이 조금 도와준다면 그래도 좀 낫겠습니다. 예? 살아갈 수 있게.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나라님도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세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받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수록 아무리 힘들어도 호랑이 물속에 들어가갖고 정신 차리면 살아나오잖아요.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단지 내가 살아온 삶이 여유로웠는데 없이 살려면 그게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힘입어서 정말 잘 해놔야 됩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